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봄을 건너뛰고 뭔가 바로 여름이 좀 온 것 같지만 전 여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에서 티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제가 원래도 좀 작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오늘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볼륨을 키워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에세이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밌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재밌었고 정말 도파민 최고치로 올랐었던 경험과 후기와 정보 같은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슬림 노모어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다녀온 지는 한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얘기하지 하다가 이게 엄청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에세이로 각 잡고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예 비디오 에세이로 가지고 왔습니다. 슬림 노모어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다른 거 하시면서 '아 저런 게 있었어?' 아니면은 슬림 노모 다녀오신 분 아시는 분들도 댓글에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림 노모어라는 공연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제 오래된 지인 언니 중에 완전 슬림 노모어 덕후인 언니가 있어요. 완전 고인물. 정말 많이 N 회차를 다녀온 그런 언니인데 이 언니가 이 슬림 노모어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상하이까지 다녀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는 대형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방탈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외에서 하는 슬림 노모어는 충무로역에 있는 대한극장이 원래 있었던 그 건물을 통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옛날에 있던 극장이랑 카페랑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이 슬림 노모어만을 위한 메키탄 호텔이라는 건물로 이제 변신을 해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그 건물 앞에 가면 사람들이 약간 그 공항 체크인 하듯이 수속 밟듯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티켓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제일 높은 등급이 6시 반 입장, 그 다음이 뭐 45분 입장, 그 다음이 7시 입장 이런 식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제일 빨리 입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이 공연 자체가 루프물이거든요. 똑같은 극을 3번을 반복하는 루프물이에요. 그래서 일찍 입장을 할수록 그 루프물 앞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좋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청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 요렇게 쪼개서 입장을 하는 게 뭔가 그 몰입도나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운영하는 호텔이 아니라 이 슬립 노모어만을 위한 메키탄 호텔이라는 가상의 건물을 만든 거잖아요. 건물 안으로 입장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몰입도가 확 올라갔는데 정말 호텔 로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방탈출 같은 데 가보면 리얼하게 잘 해놨다 싶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들잖아요.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메키탄 호텔을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해외에 있는 호텔에 뭔가 체크인하는 것처럼 정말 정말 호텔 로비처럼 돼 있어서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너무 새로운 느낌?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체크인을 하고 나면 이런 트럼프 카드 같은 걸 주거든요. 요렇게 생긴? 그래서 여기 보면은 4
다이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입장하는 순서를 부르는 카드 모양과 번호에 따라서 그 안에 입장하는 시간이 나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카드를 받고 나면 아주 작은 크로스백 같은 걸 줘요. 그 안에 핸드폰을 넣어서 옷가게 가면은 자석 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닫아주시거든요. 이 메키탄 호텔 안에서는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도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잠궈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봐야 되니까 미리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무조건 차고 가야 됩니다. 손목시계도 스마트워치는 안 되고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안에 넣어서 잠그고 짐을 맡기고 나면 이제 입장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방탈출처럼 완전 좁은 통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불빛 하나도 없이 진짜 깜깜한 통로를 이렇게 왼쪽 벽 잡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야, 내 등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을 더듬더듬 해가면서 안으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포털에 접속하는 느낌으로 완전 몰입감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막 심장 뛰면서 여기가 어딘지, 뭐 한국인지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순간을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를 이렇게 벽을 잡고 나가면 이제 맨덜리 바라는 바로 입장을 하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스테이지 0 같은 느낌이거든요. 맨덜리 바라는 장소가 이제 로비 같은 곳인데 진짜 너무너무 대박이었던 게 막 방탈출이나 이런 컨셉이에요 하는 식당들 뭐 혹은 렌탈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면 그럴싸하게 하지만 따라했기 때문에 공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맨돌리 바에 딱 입장을 했는데 정말 내가 마치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어떤 재즈바에 온 것 같은 진짜 무슨 개츠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 진짜 무슨 영화 세트장? 아니 그냥 그 영화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진짜 호들갑 떠는 거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냥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냥 이 슬립 노모어라는 공연을 떠나서 그냥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맨덜리 바의 주인이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랑 진짜 주인처럼 이렇게 막 대화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맨덜리 바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아까 그 카드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 순서를 불러줘요.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할 때 하얀색 가면을 하나씩 줘요. 이렇게 생긴 가면이거든요. 완전 오페라의 유령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면? 가면을 딱 끼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숨쉬기에 편하지만 이게 3시간 동안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아무래도 땀이 좀 차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긴 통로를 쭉 가다 보면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드레스를 쫙 입고 이 메키탄 호텔의 규칙에 대해서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분도 외국인이셨어요. 이 마스크를 끼는 순간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정말 관람객 모드가 되는 거고 이 등장인물, 극 중에 연기를 하는 배우들한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개입을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뭐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약간 지배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막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한국말로 방송같이 번역이 나와. 너네 이제 들어갈 준비 됐어? 이 세계로 떠날 준비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를 이거 초대를 해준 이 슬림노모 고인물 언니가 잠깐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빨간 커튼이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랑 저랑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배인분이 팔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그러더니 이 친구랑 나를 끌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심장이 진짜 개빨리 뛰면서 "뭐야, 뭐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규칙을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이 안에 들어가서는 무조건 솔플을 해야 돼요. 솔로 플레이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누구랑 왔든 친구랑 왔든 연인이랑 왔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안 되고요. 무조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이 안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대화도 하면 안 돼.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뭐야, 뭐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른 또 지배인 복장을 한 남자분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또 가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딱 태우는 거예요. 우리 둘만. 그 30명 다 들어가고 친구랑 저랑 둘만 엘리베이터를 딱 태운 거예요. 그 안에서 층수를 이렇게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문이 띵 하고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딱 내려갔어. 근데 나는 당연히 '친구랑 같이 여기를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를 못 가게 딱 하고 날 내려주고 갑자기 뭐 무슨 대사를 했는데 뭐 "잊지 마세요." 뭐 "이 세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대사를 하더니 친구는 또 간 거야. 저 혼자 거기 딱 내려주고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층수가 좀 헷갈리는데 이 대한극장 건물이 7 층인가 6 층인가의 건물이거든요. 근데 맨 꼭대기 층은 아무나 거기를 갈 수 없고 선택받은 자만 그 극 중의 인물이 이렇게 간택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층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층을 제외한 맨 꼭대기 층에 제가 내린 거예요. 제가 이 슬립노모 들어가기 전에 그 같이 간 4 명이랑 같이 밥을 먼저 먹고 들어갔거든요. 지인의 지인분 이제 언니의 친구분이 자기는 처음에 딱 정신병동에 내려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뭐 몰려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제가 내린 그 층이 무섭다고 한 그 정신병동 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어떤 꾸며진 장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무서워. 그래서 뭐 귀신의 집, 호러 메이즈, 방탈출 공포 이런 데 가잖아요. 저는 항상 돌격하고 먼저 이렇게 보고 그냥 산책하듯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일단 그리고 그런 데가 재밌어. 저는 안 그래도 이 정신병동이 제일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무섭다고 하니까. 마침 제가 딱 정신병동에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입장을 같이 한 분들은 계단으로 다 올라오고 저랑 친구랑 이제 맨 마지막에 엘베를 타고 간 거다 보니까 제가 딱 내렸을 때 그 층에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꼭대기 층이잖아 또. 그리고 다른 층에서도 볼 게 있고 하니까 정신병동에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딱 내린 곳이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안개가 싹 깔려 있어. 그리고 진짜 어두워요. 아예 진짜 껌껌해. 그런 공간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실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지만 진짜 숲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탄한 게 사운드 진짜 영화의 그런 사운드 트랙처럼 그 몰입감 있는 왜 히치콕 영화 보면 막 사람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막 배경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더 무섭잖아요. 그런 사운드 트랙이 진짜 너무 길갈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작나무 숲을 걷다 보니까 앞에 어떤 오두막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해리포터에서 해그리드 집 같은 그런 오두막이었거든요. 그 오두막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오두막이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제가 오두막 안에가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문은 잠겨 있었고 오두막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문이 높이가 높아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잘 안 보여 가지고 옆에 그
입구 계단에 올라가서 요렇게 옆으로 안에를 봤거든요. 뭐 색다를 건 없었어.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좁은 오두막이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딱히 뭐 사람도 없었고 뭐가 없어 가지고 그냥 뭐야?'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 안에가 진짜 넓고 되게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내가 '어 나 아까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여기가 맞나?' 이게 다 막 연결이 돼 있고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길을 잘 못 찾겠어서. '아 몰라.' 이러고 그냥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어떤 공동묘지, 황야 같은 곳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안개가 쫙 깔려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거기를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진짜 꿈꾼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이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었고 번개도 막 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진짜 그 조명도 번개처럼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 공연 자체가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 소설 레베카가 그 뮤지컬로도 유명하잖아요. 그 레베카거든요. 이게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히치콕의 영화들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가 갔던 그 공동묘지 황야 같은 거기는 되게 히치콕 영화의 한 세트장처럼 그렇게 진짜 돼 있었어. 어쨌든 그 묘지 같은 곳을 이렇게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로 정신병동이 나왔어요. 이제 그 안에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마스크 낀 관람객들이. 그 안에 가 보니까 방이 그냥 제 체감상 방이 한 20 개, 20 개 정도? 그러니까 방이 진짜 많았어. 약간 기도실 같은 데도 있고 진짜 무슨 수도원에 있는 기도실처럼 진짜 리얼하게 소품 하나하나 다 진짜 있는 것 같은 기도실도 있고 무슨 이렇게 머리카락 자른 거를 쫙 모아 놓은 무슨 연구실? 의료실 같은 데도 있고 진료실인지 이 연구실 도대체 뭘 연구하는 곳이길래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야. 어떤 미친놈이. 이거는 진짜 가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거 보느라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거든요. 옆에 구역으로 가 보니까 거기에 침대가 병원 침대 같이 한 6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연기자분들 한 5명이 무슨 이렇게 천을 이렇게 막 접으면서 의식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공연은 대사가 없고요. 다 표정, 행동, 춤으로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게 완전 대형 방탈출의 약간 미연씨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어떤 한 배우를 픽해 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방식인 거예요. 제가 그 간호사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의식을 치러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씬이 되면 이 배우들이 각자 다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계속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극을 볼 수도 있어요. 그 간호사분을 좀 보다가 이제 남은 정신병동 방 다 구경하고 이제 갈 길이 멀거든요. 이게 그 건물 통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 한 공간밖에 정신병동 한 공간밖에 못 본 거야. 이제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에 층에 내려갔더니 진짜 너무너무너무 빈티지하고 진짜 예쁜 1900년대 약간 아메리칸 빈티지 집 같은 곳이 나왔어요. 집이야 그냥. 가정집처럼 생긴. 뭐 응접실도 있고 방도 있고 이 층마다의 이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소품들을 다 어디서 구한 걸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조명이며 하나같이 다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요. 음악도 완전 빈티지한 올드 재즈 같은 게 나오고 5 층에는 연기자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방이 이렇게 있길래 대충 쓱 구경을 하고 이제 밑에 층으로 또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기억이 좀 흐릿흐릿하거든요. 이제 내려갔더니 옛날 시대의 여자 수트 같은 걸 입은 여자 배우분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를 졸졸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배우가 이제 방의 문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우는 저희를 못 봅니다. 방 안에서 이 사람은 나를 못 보고 나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공연에서 이렇게 옆에서 봐. 이거는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 여자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어떤 사진을 이렇게 쥐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자마자 갑자기 이제 맞은편에 있던 옷장 문이 이렇게 킥 열리더니 거기로 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잠든 여자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 여자가 쥐고 잠든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쓱 보더니 여자의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는 다시 나갔어. 근데 이 모든 장면이 너무 스릴러 같았거든요. 왜 옷장에서 나와? 좀 보다가 다시 그 방문 열고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방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무슨 동물 박제해 놓은 박제실 같은 것도 있고 탐정 사무실 같은 곳도 있고 술 마시는 그런 바랑 바텐더도 있고 그 층은 뭔가 상점가처럼 쭈루루룩 해서 거기가 제일 번화가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분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러고 나서 혼자서 계속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엄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구경하고 이러느라고 배우들을 막 따라가는 걸 잘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원래 어디를 가면 뭔가 딴 길로 잘 새고 못 따라가요. 원래 속도가 되게 느려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좀 보고 싶네 해서 따라가 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 없어져 있어. 그래서 그 배우분들을 많이 못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를 좀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예 메인 서사를 아예 못 본 거예요. 이게 메인 서사가 맥베스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공연이 3시간인데 3시간 거의 끝날 때쯤에나 맥베스랑 레이디 맥베스를 보고 거의 이제 메인 서사가 아니라 졸졸 쫓아다녔던 유일한 한 여자, 방 안에서 연기했다고 한 그 여자, 극중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저는 거의 이 아그네스만 졸졸 쫓아다녔어. 제일 좀 무서워가지고 사람 없는 곳. 그리고 뭔가 메인 캐릭터가 별로 없었던 정신병동에 계속 가 있었어. 거기가 사람 제일 없어서.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제가 이게 루프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루프를 시작하고 그 루프가 끝이 나면 똑같은 연극을 또 두 번째 루프를 시작하고 또 두 번째가 끝나면 또 똑같은 거를 세 번째 루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배우들이 되게 많고 공간도 넓잖아요. 6층이니까 이 배우가 여기서는 이 연기를 하고 있고 다른 층에서는 다른 배우가 다른 연기를 하고 있고 진짜 현실 세계처럼 같은 시간에 다 다른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이걸 동시에 볼 수 없잖아. 그래서 1회차 루프가 끝나면 다시 2회차 루프 때 이거 아까 내가 봤던 거다. 이러면은 다른 데를 가서 또 다른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형식이다 보니 같은 극을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립노모어에서는 1대1 연기인 원온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객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우리는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우리를 못 보는 설정인데 연기를 막 하다가 그중에 딱 한 명한테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 배우가 그 한 명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거든요. 뭐 방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에 그 한 명만 데려가서 그 한 명을 위한 연기가 그 안에서 펼쳐져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 그래서 이렇게 간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엄청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야. 제일 많은 상점가 같은데 이제 거기 보고 나서 한정 그 내려오니까 어떤 여자랑 남자랑 막 싸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몸싸움처럼 막 하는 연기였는데 춤을 추기도 하고 그거를 약간 숨죽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어디를 이렇게 갔어. 그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동물을 막 엄청 파워풀하게 춤도 그냥 춤이 아니고 막 온몸을 다 쓰는 춤이에요. 그 근육의 결 하나하나가 보이는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춤을 이거 춤만 춰도 다음날 몸살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가 어딜 갔잖아요? 근데 다시 오는 거야. 근데 완전 피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와서는 옷을 홀딱 벗는 거예요. 아예 나체로. 배우들도 그 장면에 몰입해 있어서 너 야해. 선정적이야.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이 극의 거의 주인공인 맥베스 드디어 만났어. 맥베스랑 레이디 맥베스였는데 어쩐지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찌여가지고 또 혼자서 막 이렇게 홀령처럼 돌아다녔어요. 시계를 보면서 이게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겠다 싶어서 이제 제일 아래층, 맨덜리 바의 위층인 그 층에 왔는데 어떤 엄청 큰 침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면서 다른 남자 배우들이 막 엄청 슬퍼했어요. 이거 좀 뭔가 중요한 씬을 할 것 같다 싶어서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이 있진 않아 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이 죽은 남자를 이 배우들을 이렇게 들쳐업고 어떤 기도실 같은 데에 가서 남자를 하얀 천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더니 남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니까 사람들도 여기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 배우들을 따라서.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서 뭘 할 거 아니야. 왜냐면은 계속 그 끝날 때까지 계속 누워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은 남자가 그 이후에 뭘 할지 궁금하니까 그 남자를 광인처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그랬더니 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슥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극 중에서는 그 남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더니 내가 죽은 건가? 하면서 이렇게 막 두리번 하더니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 남자를 광인처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갑자기 그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대1. 그 남자가 이제 저를 데리고 어떤 방문을 열쇠로 열더니 그 안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어요. 되게 좁고 길다란 방이었는데요. 방 맨 끝에 소파가 하나 있었고 그 남자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막 뭐라고 영어로 외국인이었어요. 뭐라고 막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너무 당황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갑자기 제 마스크를 이렇게 벗기더니 그 안에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고 있었거든요. 그 브리저튼에서 나올 것 같은 그 블루스 있죠. 그거를 갑자기 저한테 "Shall we?" 이렇게 해서 그 남자랑 모르는 외간 남자랑 블루스를 이렇게 춥니다. 근데 나는 웃긴 게 난 블루스를 내가 춰본 적도 없는데 나 왜 이렇게 잘 춰? 이 블루스를 왜 이렇게 추고 있지 내가? 이제 그 배우분이 저를 소파에 딱 앉혔어요. 그 문 앞에 칠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클을 막 그리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대사를 했어요. 뭐라고 막 이제 대사를 다 하더니 다시 나를 데리고 갑자기 어디로 막 뛰어서 가니까 맨덜리 바에 간 거예요. 1대1 그 나를 간택한 그 배우분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저를 위한 세레나데를. 그냥 누가 나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던 그 상황이 완전 내향인으로서 너무 웃기고 이 상황이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계속 웃고 있었어. 그러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 게 끝나고 다시 가면을 쓰고 다시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돼? 공연장으로 입장을 하니까 연회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배우들이 이제 다 모여서 마지막 만찬 씬을 합니다. 막 슬로우 모션처럼 막 이렇게 만찬 씬을 막 하거든요. 그것도 진짜 멋있었어요.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맨덜리 바로 가서 거기 이제 좀 앉아 가지고 술 마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이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가수분이 재즈 공연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재즈 공연을 좀 보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거 거의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그 여운이 너무 가시지를 않아서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이 원작이 된 맥베스 그리고 레베카 책이랑 영화 둘 다 영화는 다 봤고 책은 지금 읽고 있어요. 레베카 책. 시곡 사운드 트랙 이런 거 계속 찾아서 듣고 또 이 슬립 노모어 비하인드 이런 거 계속 찾아보고
제가 이거 집에 와서 좀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들을 진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일단 이 슬립 노모어는 영국의 공연 제작사인 펀치 드링크라는 제작사에서 제작한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공연의 형태예요. 이 이머시브 시어터는 관객 체험형, 말 그대로 관객의 반응이 이 극의 서사의 일부가 되고 관객이 이 공연의 필수 요소가 되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무대 위의 배우들을 수동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 이머시브 시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립 노모어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맥베스를 1930년대 배경의 무대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런던에서 첫 제작을 했고 2009년에는 보스턴에서 더 커진 규모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에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상하이에서 개막을 해서 지금까지도 상하이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 많고 공연장도 건물 통째로 6층짜리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 고인물 언니의 말에 따르면 언니는 진짜 이거를 되게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보러 갈 때마다 처음 보는 씬이 보러 갈 때마다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1대1 간택을 당해야만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있으니까 뭔가 못 보던 장면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웠던 건 이 슬립 노모어의 뼈대가 되는 맥베스 외에도 이런 연출이나 미장센 차원에서 많이 영감을 받은 게 그 히치콕의 누아르, 고딕 영화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외에도 또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게 1697년에 실제로 있었던 페이즐리 마녀 재판이라는 거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페이즐리 마녀 재판이 뭐야? 이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 스코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영주의 딸인 11살 소녀 크리스천 쇼가 마을에 마녀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마녀라고 지적을 당한 7명의 여자가 마녀라는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래서 교수대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다음에 그 화형식 하는 거 있죠. 마녀 사냥할 때 막 불 붙이잖아요. 화형에 처해졌대요. 이 7명의 여자 중에 아그네스 네이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졸졸 쫓아다녔다고 했던 그 극중 배우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아그네스. 이 페이즐리 마녀 재판에서 이 이름을 또 따오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도착했던 그 맥키탄 호텔에 정신병동 있잖아요. 정신병동이랑 자작나무 숲 구역이 이 실제로 페이즐리 마녀 재판에서 영감을 받아서 구현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갔던 스테이지 0이었던 맨덜리 바라는 이름도 이 히치콕의 영화이자 데프니 디 모리에의 레베카에서 따온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사는 저택의 이름이 맨덜리 저택이거든요. 그래서 맨덜리 바도 거기에서 따온 거라고 하고요. 그 맥키탄 호텔 입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안내해줬다고 했던 그 개츠비에 나올 것 같다고 했던 지배인 여자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그 레베카에 나오는 댄버스 부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진짜 개쩌는 세계관을 가진 영화나 책을 읽고 나면 그거 보고 나서 비하인드 떡밥 같은 거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거 슬립노모 공연 보고 나서 공연 자체도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집에 와서 이런 떡밥을 찾아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각자 자유의지로 배우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는 형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4명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4명이 갔는데 각자 본 게 다 달라서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만찬씬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맨덜리 바에 가서 앉아가지고 실제 가수분이 공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유롭게 갈 사람은 가고 술 마실 사람은 마시고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다른 공연은 뭔가 공연이나 콘서트 끝나고 나면 우르르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바로 현실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 콘서트 끝나고 집에 가는 그거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좀 아련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 공연은 이 세계로 처음 들어가는 장소였던 그 맨덜리 바에서 끝난다는 게 바로 현실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을 좀 즐기다가 현실 세계로 나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처음과 끝 이것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슬립노모어 공연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서울에서는 5월 31일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 히치콕의 누아르 분위기를 좋아한다, 옛날 빈티지 인테리어 보는 거 좋아하고 약간 으스스한 방탈출이나 이런 참여형 연극 너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이면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꼭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살면서 해본 그 어떤 것보다도 도파민이 진짜 최고였어요. 오늘 이렇게 비디오 에세이 세 번째 편은 저의 슬립노모 후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